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언론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언어로, 그러니까 이제 비속어 같은 글로 쪼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쪼찡. 쪼찡이라는 거는 남을 이렇게 일부러 과도하게 띄워주거나, 의도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최태원 회장을 쪼찡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일부러 쪼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SK그룹에서 일어난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흐름을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인가요? 아마 그때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 SK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보도들이 꽤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프로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최태원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절대로 인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쭉 그 전에 이렇게 만나왔던 SK 분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삼프로TV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은 정유나 통신 같은 이런 산업들을 그룹의 미래 주력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유나 통신 사업을 한때 외부에 매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 회장은 이 정유나 통신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항상 골몰하고 있었고, 특히 바이오나 IT 신사업 쪽으로 해서 정유나 통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의 미래 주력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나항공, 이런 항공업이 좀 올드하지 않습니까? 이런 항공업을 SK가 구태여 큰 돈을 들여서 인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제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그룹의 전체 지주회사인 SK주 같은 경우는 순수한 지주회사가 아니고 투자형 지주회사로 변신을 해서 바이오라든지 IT 쪽에 많은 직접적인 투자를 단행을 하고 지분 투자를 하고 밸류에이션을 높여서 또 IPO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주식회사 SK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최태원 회장을 제가 가만히 보면 ESG 경영에 완전히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많이 꽂혀 있는데, 과연 이 최태원 회장이 생각하는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남한테 좀 잘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과시용이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캐치프레이즈용이냐, 아니면 이게 정말 ESG 경영이 어떤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냐, 최태원 회장의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SK그룹의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를 높여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버넌스, 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회에 힘이 실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이사의 역할이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6월 15일 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사회가 CEO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제가 제목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사회가 CEO의 경영 성과를 매년 평가를 하고 이것을 토대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사회에서 CEO 경영 성과를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 평가 점수를 가지고 보수를 책정할 수 있겠다. 이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6월 23일 날, 며칠 뒤에 다른 매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태원의 G 특명, 즉 가버넌스 특명, CEO 인사평가 각사 이사회가 하라, 이런 제목이 있길래 기사를 봤더니 기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사회가
그 각 계열사의 이사회가 KPI, 즉 핵심 성과 지표를 이사회에서 직접 만듭니다. CEO 평가도 이사회에서 만든 KPI에 따라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자,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조금 놀랬죠. 대표이사 임기 중에 교체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사회가 해마다 CEO의 경영 성과를 평가를 해서 KPI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임기 중일지라도 대표이사 교체 안건을 이사회가 상정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더 놀랍죠. 그 다음 내용은, 자, 이사회 내의 인사평가보상위원회가, 이사회 내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죠. 뭐 감사위원회도 있고, 뭐 인사평가 뭐 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뭐 미래전략위원회, 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이사들은 이제 이 위원회 중에서 뭐 여기저기 위원회에 이렇게 멤버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회 내의 인사평가보상위원회가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를 이사회에 제안할 수도 있다. 이걸 보고, 야, 이건 굉장히 많이 진전된 내용이다. 지금 연임 여부를 이사회에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안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이제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야, 이거 SK그룹의 G-가버넌스에 지금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7월 1일 날 SK이노베이션의 스토리데이, IR데이 때 그때 나온 내용인데요. 이때 이 스토리데이 때 나온 내용들을 SK가 공시를 했습니다. 장래사업 경영계획 공정공시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 공시 내용이 앞부분은 그 미래 투자에 대한 내용이고, 중간에 보면 이사회 권한 강화를 통한 선진 지배 구조 구축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모든 언론들이 그 SK이노베이션의 뭐 배터리 사업 투자 계획이라든지 뭐 분할 검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도하는데 집중해서 그런 내용들만 보도하다 보니까 이사회의 권한 그 강화를 통한 선진 지배 구축이라는 이 공시 내용은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시를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회 권한 강화. 자, 그 중에 하나가 인사보상평가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CEO 평가 정책을 수립하여 평가를 확정하고 이에 관한 보상 기준과 수준을 결정한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CEO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자, 제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사회 내의 인사보상평가위원회가 CEO 재선임 여부를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결정을 하고 차기 CEO 후보군을 선발하고 육성하여 최종 선발하는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이사회가 CEO 재선임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재벌그룹의 CEO 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총수가 지고 있는 겁니다. 총수하고 그룹 수뇌부에서 결정을 해서 CEO 인사를 하는 건데, 이제는 각 개별 계열사의 이사회에서 CEO 재선임 여부 결정하고 지금 차기 CEO 후보군 정해가지고 차기 CEO까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CEO를 선임하고 연임시키는 모든 것들이 이사회 내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태원 회장의 계열사 CEO에 대한 인사권 자체가 지금 완전히 이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일 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제가 쪼찡에 조금 약한 놈인데 오늘은 쪼찡을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SK그룹의 각사 CEO 재선임은 사회이사 중심의 이사회로 그 결정권이 넘어온 거죠. 이것은 최태원 회장이 다른 그룹들처럼 계열사 CEO 인사를 좌지우지하지는 않겠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사실상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로까지 들립니다. 라면서 이렇게 제가 쪼찡성 페북글을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계속되는 최태원의 파격, 이사회가 자사 CEO 평가하고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다. 맞습니다. 대기업 중에서 이렇게 하는 곳 없고, 이게 그 재벌 총수가 그 CEO에 대한 그 선임 또는 그 뭐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그 인사권을 이걸 그 개별 그 이사회에 완전히 넘겨버리는 게 이게 결정하기가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배구조 그 변화에 있어서 엄청난 그 진1보, 진2보, 진3보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ESG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한 구호나 캐치프레이즈성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구나 하는 데 대한 신뢰를 제가 좀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배구조의 개선, 이사회 중심의 경영, 또 이 CEO들이 자기가 선임되고 연임되기 위해서는 그 총수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이사회에 잘 보여야 되고, 이 이사회가 자기를 신뢰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또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CEO들이 가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이런 지배구조의 변화가 그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데도 상당히 미끄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최근에 그 SK텔레콤의 분할을 가지고 주주 가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할 텐데요. 자, SKT를 분할을 합니다. 자, SKT 통신회사하고 SKT 투자회사로 분할을 하는데, 원래 SKT에서 투자 사업 부문을 따로 이렇게 떼내어서 SKT 투자회사를 신설을 하죠. 이 투자회사는 이제 중간 지주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SKT는 자기 주식을 11%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자기 주식을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존속회사에 줄 수가 있습니다. 존속회사한테, 야, 너네가, 우리 이거 자기 주식, 이거 너네가 가져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 주식은 나중에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지분율 11.7%. 만약에 반대로 분할 전에 SKT 자기 주식을 이렇게 신설회사에다가 줍니다. 신설회사 너네가 자기 주식 11% 가져가라. 그러면 이 분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신설회사가 존속회사에 대해서 11%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기 주식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 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두 회사가 지분율 관계로 엮이는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SKT가 자기 주식을 지배력 강화에 활용하지 않을 것 같다.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단순히 어디다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그 우호적인 어떤 회사에다가 이 지분을 매각을 한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죠. SKT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 이 자사주 마법을 포기를 하고 2조 6천억 원에 해당되는 무려 2조 6천억 원의 주식을 전격적으로 다 소각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주주가치 제고에 제일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 이 자기 주식을 그대로 살려서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로 보내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바처럼 두 회사가 지배력으로 엮이게 되고 나중에 SK그룹 차원에서 최태원 회장이나 아니면 SK그룹 전체 지주사인 주식회사 SK의 어떤 지배력을 더 강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유용한 재료가 바로 이 자기 주식입니다. 이 2조 6천억 원이나 되는 이 자기 주식을 전격적으로 소각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지배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유용한 쓰임새 많은 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치들이
최근 한 1, 2년, 2, 3년 동안에 굉장히 최태원 회장이 부르짖고 있는 ESG 경영하고 맥이 다 있다. 상당히 진정성이 좀 있다. 그런 믿음이 이제 좀 생기게 된 겁니다. 최근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죠.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하여 IPO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고육지책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 배터리 업체들의 증설 경쟁, 캐파 경쟁이 워낙에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적 분할해서 IPO를 해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해서 같이 어떤 증설 캐파 경쟁에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은 갈수록 경쟁력이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정도 뒤에는 지금 캐파의 지금 10배를 목표로 6군데 지금 공장을, 얼마죠? 한 10조 이상을 들여서 6군데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선은 다른 거를 떠나서 생존하고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적 분할 방법과 IPO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의 주주가치 희석 효과, 분명히 발생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SK에서는 이 과정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반드시 내놓을 것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당한 보완 대책을, 이런저런 보완 대책들을 다 내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environment, 탄소 중립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그때 7월 1일 날 스토리데이 때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런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배터리 분할 이슈보다는 탄소 리스크 저감 계획이 더 중요하다. 이 애널리스트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할이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날 SK 이노베이션이 밝힌 카본 투 그린, 그러니까 탄소에서 어떤 그린으로 가는 그런 정책, 이게 더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적인 정책이라든지 재활용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SK 이노베이션의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다. 나는 그런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이제 리포트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또 오늘 SK 종합화학에서 한 6천억 원을 들여서 국내 최대 폐플 플라스틱 재활용 설비 구축하겠다. 이런 보도 자료도 냈고요. 자, 최태원 회장은 이런 인바이런먼트 탄소 중립을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후 위기 그러니까 탄소 배출로 인해서 기후가 악화되고 그러면 우리 지구촌 인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이렇게 물려줘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탄소 중립은 바로 SK의 경쟁력이고 기업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저기 달성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 중립의 미래 경쟁력이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SK가 먼저 움직이자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6월 말에 그룹 확대 경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ESG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룹의 경쟁력을 위한 것이고, 또 그룹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ESG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룹의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대외적인 구호나 이렇게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ESG를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솔직히 말해서 쪼칭성 이야기가 좀 많이 된 측면이 있는데, 제가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제가 SK그룹의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